네, 질병은 의사가, 인생은 나 자신만이 고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닥터운입니다. 자, 2020년 새해 들어서 영상을 오늘 첫 영상을 남기는데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첫 번째는 이제 미국은 왜 저렇게 잘 나요? 갈까? 몰라. 일단 잘 나갈까? 잘 나갈까? 잘 나갈까? 일단 그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주식을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우리는 어찌 시장을 바라봐야 하나? 그리고 세 번째, 2020년을 긍정적으로 보고 어떤 섹터에 관심을 가져볼까? 그리고 일단 크게 이렇게 세 가지 긍정적으로 보고 어떤 섹터에 관심을 가져볼까? 자, 그러면 일단은 미국이 왜 이렇게 잘 나갈까에 대해서는 저는 첫 번째로는 정책, 금리 또는 세제 혜택 이런 거, 그리고 플러스 무역 전쟁 요렇게 같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 트럼프가 집권 후에 패드가 이제 금리 인상 정책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 앞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트럼프가 무역 전쟁이라는 카드라는 이제 이런 부분을 갖고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 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패드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무역 전쟁을 하게 되면은 경제가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갖고 지금 현재까지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를 단번에 이렇게 트럼프가 무역 전쟁이란 카드로 바꾸게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유동성 공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만들어 버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이야기했던 것은 현재 이제 관세를 매기면서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자국으로 이제 들어오라 이거예요. 그러면 관세 안 맞지 않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자국으로 이제 유턴하게 만드는 효과를 만들었고, 그리고 또 이제 미국에 수출하는 외국계 기업들 또한 너희들 이제 중국에서 만들면 이제 관세 맞으니까 미국으로 들어와서 만들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따른 효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고용률의 증가로 인해서 실업률 하락에 대한 효과를 얻었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법인세 인하 등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이제 그런 부분의 효과를 받아서 금리 인하 이런 효과를 받아서 기술 투자와 설비 투자에 대한 촉진을 불러일으킨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산층 소비세 인하에 대한 부분을 해서 서민들의 소비 심리를 회복시켜 줘 갖고 지금 현재 경제를 좀 이렇게 주위 나라들이 이야기할 때 미국 혼자만 경제 호황이다 라고 하는 게, 요런 이제 정책적인 부분, 무역 전쟁을 통한 정책적인 부분과 함께해서 미국 시장을 좋게 만들었지 않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큰 흐름, 그 큰 맥락에서 두 번째로는 에너지를 이야기 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전에 이제 과거에 미국은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했죠. 예, 그래서 뭐 올쇼크와 같은 큰 위기도 맞기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과거의 자료를 보시면. 하지만 미국이 이제 셰일가스와 오일을 채취하면서 현재 이제 미국이 산유국 중 에너지 수출 1, 2위를 달리고 있어요. 뭐 사우디랑 둘이 이제 막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이제 에너지에 대한 이게 독립이 되고 됐다는 게 지금 현재의 시점인 거죠. 그런데 지금과 같이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더라도 더 이상 에너지 관련해 갖고 이제 경제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없게 된 거죠. 왜냐하면 오히려 이제 미국에서 이제 더 이제 뽑아내 갖고 수출하는 게 더 많아져 버렸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보면 셰일가스 채취로 인한 이제 뭐 건설이나 운송, 오일 생산, 뭐 수출에 필요한 뭐 다양한 인프라 확장 이런 부분을 또 통해서 이제 시장 경제와 일자리 증가 역할도 같이 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에너지 관련해 있어 갖고도 세계 패권에 있어 갖고 이제 뭐 1등을 달리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으니까 예,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저는 이제 미국은 소비 국가잖아요. 예, 소비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한국이나 중국과 같은 수출 국가가 아니라는 거죠. 예? 다르게 말하면 세계의 이제 가장 큰 시장인 거예요. 시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소비 국가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출 국가들에게는 큰 판매처이기도 하겠죠. 예. 그럼 현재 이제 무역 전쟁을 한다 하더라도 미국은 자체 소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수출 국가에게는 큰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예. 예,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미국이 현재 경제를 계속 좋게 만들고 있고 상황을 좋게 만드는 것은 네 번째로는 대선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재선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 지금 좋은 상황에 큰 타격이 될 만한 그런 상황으로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현재 무역 전쟁과 이란 압박 등 이런 불확실성이 있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수준까지 몰고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대통령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이 왜 저렇게 좋았을까에 대한 저의 이제 그 미국 시장을 보고 느낀 점. 이건 오로지 이제 예? 저의 뇌피셜이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무역전쟁을 하는 의도는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4차 산업의 이제 핵심이 될 수 있는 IT 관련 기술 패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많이 그런 이야기들 하죠. 예, 뭐 이거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여러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중국의 이제 IT 관련이 중국이 이제 IT 관련 그 격차가 이제 미국하고 좁아지니까 그 미국이 이제 무역 전쟁이라는 카드를 꺼내 갖고 그걸로 이제 뚜둑이 패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미국의 IT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그에 따른 반사이익을 받아서 좋아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IT 관련 이제 종목들이 이제 좋으니까 당연히 지수도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미국 다우나 나스닥 이런 지수를 끌어올린 원동력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주식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IT 한 섹터만 갖고 모든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모두들 다 아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이번에 발생한 이제 이란 문제를 봤을 때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너지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워서 환율
그 환율 등에 영향을 주어 정유, 화학, 예? 그런 섹터에 긍정적인 시너지를 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현재 미국은 전 세계 최대 그 수출 산유국이라고 이야기 드렸죠. 예,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대 수입국이 2위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예, 최대 수입국 2위가 우리나라예요. 뭐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봤을 때 우리가 주식적으로 봤을 때 IT가 쉴 때 그 IT가 올라가는 상승폭을 지켜줘야 될 섹터들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란이라는 불확실성을 통해서 환율의 상승과 유가의 상승을 이끌어내서 정유화학에 대한 그 섹터에 긍정적인 시너지를 만들어줘갖고 IT가 이제 끌어올린 지수를 방어해주는 역할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란하고 마찰이 있어도 미국 지수가 이제 폭락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폭락은 고사하고 일단 잘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앞서 갖고 이야기했다시피 여기 에너지요 관련해 이야기 드렸죠. 이미 이제 미국은 옛날에 이제 수입해 갖고 쓰던 그런 그 나라가 아니고 이제는 수출하는 국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정유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고부가 가치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자동차라 생각합니다. 예? 뭐 그러면 이제 우리 당장 이제 일본하고 이제 미국하고 이제 뭐 FTA인가 뭔가 협상을 했죠. 그러면 딱 일본하고 이제 그런 협상 과정의 그 상황만 봐도 자동차에 관련한 관세에 있어서는 미국이 쉽게 일본의 이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예? 항상 그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여지를 남겨뒀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미국에도 유명한 자동차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그런 회사들에 대한 이제 수출 경쟁력을 관세를 통해서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정유 다음으로는 이 자동차 같은 고부가 가치를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도 이제 그 매개가 확산되면서 경쟁력을 만들어주면서 지수를 또 이제 IT가 쉬어갈 때 잡아주는 영향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식적으로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앞서 갖고 이야기했다시피 IT라는 강력한 주도주 섹터가 쉴 때 정유, 자동차 등이 상승폭을 줄이지 않고 이제 현재 위치에서 다시 이제 바닥을 잡고 올라갈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꼭 뭐 정유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뭐 철강, 건설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정유나 화학 이런 부분 좋아지게 되면 이런 부분까지도 건설하고 철강까지도 이제 다들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이 왜 저렇게 잘 나갈까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제가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요거는 마무리하고 빨리 두 번째 주식으로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우리는 어찌 시장을 바라봐야 하나, 주식을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우리는 어찌 시장을 바라봐야 하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제 저는 저도 이제 많은 유튜브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시장 상황들을 여러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거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저도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기준과 원칙을 거기서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기 위해서 많이 봅니다. 현재 그러면 이제 좋게 보는 낙관론자와 나쁘게 보는 비관론자 모두 이제 엄청난 이야기 내용들이 여러 가지 통계 지표를 이용해서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일단은 우선적으로 비관하기보다는 낙관적으로 본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시장을 보는가. 현재 이제 무역 전쟁으로 세계 경제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으로 이제 모든 나라가 금리 인하를 해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 주식에서 금리 인하는 호재인 거죠, 일단.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무역 전쟁이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완화적인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지금 맞죠? 그러면 시장은 무역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은 누그러뜨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투자 심리가 회복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4차 산업을 주도하는 강력한 섹터는 IT 쪽인데, 그 IT 쪽에는 이제 반도체가 엄청난 이제 큰 섹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중요한 섹터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무역 전쟁으로 미국이 중국에 앞서 갖고 이야기했던 뭐 여러 가지 그 내용을 또 참고해서 기술 패권에 대한 우위를 잡으려고 많은 것을 지금 현재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는 와중에 이제 1차 합의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현재 이제 안도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저는 여기서 이제 2차적으로 에너지 관련해 갖고 이제 중국에 압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이란이 중국 석유 수입에, 중국이 이제 석유를 수입하는 데 있었고, 이란이 그 많은 그 중동 국가들 중에서 중국의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런 에너지 부분에 있어 갖고 제재를 하면 미국이 이란하고 문제를 만들면은 당연히 그 뭐 무슨 해역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란하고 가까이 있어 갖고 그러면 이제 만약 문제 되면은 그쪽을 차단하니 많이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은 자세하게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현재 이제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우리 실생활에 그 석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왜? 제품을 생산하는데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모든 생산품에 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반도체 생산에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2020년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온다라고 이야기들 많이 하던데, 그것도 조금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왜냐? 중국이 반도체 생산과 기술 발전에 기술 발전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예? 왜냐면은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 최대 수출 그 수입국이 우리나라인데, 그러면 우리는 최대 수출국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최대 수출국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긍정적 영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럼 현재 이제 보면은 반도체 메모리 가격도 저점을 찍고 반등 중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란 문제로 환율 상승과 그 환율을 상승하면은 수출국가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이 받게 되죠. 그래서 반대로 이제 유가 상승하면 부정적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입에서 이제 생산해서 하면은 이제 그 생산 이제 그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이렇게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원활한 이제 원유 수입에 수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미국이라는 최대 수입 그 원유 수출국이 있으니까, 그럼 거기다 수입해 갖고 이제 우리 제품 생산하는 데는 큰 차질이 없다는 거죠. 예, 뭐 솔직하게 뭐 이것보다도 더 많은 그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하다 보면 시간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뭐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좀 더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 세 번째, 2020년 늘 긍정적으로 보고 어떤 섹터에 관심을 가져볼까. 자, 지금 현재 이제 오늘 현재 2020년 1월 7일이죠. 예, 지금 현재 CES 2020 국제 가전 박람회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최대 관심사가 뭐냐면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 저는 인공지능이 아닌가, AI 인공지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미 이제 4차 산업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핵심 그 섹터는 뭐 오지나 반도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부터 시작됐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많은 세부 섹터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인공지능이 반드시 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가 존재를 해야 되고요. 맞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뭐 그 저장 장치 메모리가 있다면은 그걸 이제 바로 이제 그 산출해내는 시스템 반도체도 돼야 될 거고, 그럼 이 빅데이터랑 시스템 반도체 다 되고 하면 뭐 사물 인터넷도 돼야 될 거고, 자율주행도 돼야 될 거고, 기타 등등 아주 많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제 요런 쪽에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야. 어차피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뭐 이런 거 말고 이상한 데 딱 투자하면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오늘 시장을 볼 때 제가 장중에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는데, 오늘 시장을 보니까 시스템 반도체 쪽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전부 다들 이제 좋은 흐름이 보이고 있다는 게 제 눈으로 지금 확인이 되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낙관적으로 본다고 해서 시장이 제가 생각하는 것으로 반드시 흘러간다는 건 아닙니다. 예, 저는 그냥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기준을 낙관적으로 보는 것 뿐입니다. 예, 저는 솔직하게 이제 그 사람들이 기준이 갈대같이 바람 부는 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보다는, 예? 갈피를 못 잡고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보다는 기준을 잡고 있는 것이, 한쪽 방향이라도 기준을 잡고 있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즉 갈피를 못 잡는 것보다는 갈피를 잡고 있는 게 낫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낙관적으로 보는 딱 현재 상황 반대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딱 비관적으로 보는 상황과 똑같다고 상황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즉 주식하는 사람이라면 한쪽 방향만 맹신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예, 제가 그냥 낙관적으로 본다고 하지만 반드시 반대되는 것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이제 기호제 지내듯이 한쪽 방향만 추구하는 것은, 예, 저 닥터운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주식을 통해서 수익을 내서 경제적인 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손해를 입으려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시장을 좌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맞죠? 그렇다면 이왕이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좋지 않냐 이거예요. 내가 긍정적인 기준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실제 상황이 정말 안 좋은 상황으로 발생하면, 들이닥치게 된다면 그 상황을 머뭇거리지 않고 내가 대응해서 리스크를 줄이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대응이 안 되는 사람들은 자신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흔들릴 뿐이에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왜 안 됐는지에 대한 이제 위안 삼을 이유만 찾는 거예요. 그리고 정 그것도 안 되면 남 탓하고, 예, 많은 겁니다. 니 때문에 안 됐어. 시장이 이래서 안 됐어. 예? 이런 거죠. 그럴 시간에 남 탓하고 그럴 시간에 좀 더 이제 자기 기준을 명확하게 잡을 수 있는 그 공부를 더 하시니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 2020년 새해 첫 영상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번 영상 또 이렇게 뭐 좋은 내용 있으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